인재영이 몇 통가요? 5호인가요? 네, 5호입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건강지킴이 강청희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후보 등록하신 거죠? 어제 등록했고요. 어제요? 오늘 출마 기자회견 했습니다. 오늘 했다면서요? 네네. 하필 오늘 민주당이 난리가 났네. 오늘 출마설을 하셔서 신문에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뭐 강남으로 가신다고 지금 네네. 예.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네. 강남 의뢰 지금 현역이 누굽니까? 지금 박진 의원이신데 도망갔잖아요. 하는 대로 갔죠. 네. 네. 아직 결정 안 됐죠 거기는. 아직 국힘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어디 또 탈북자 또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태용호가 원래 갑이었죠. 강남갑. 네네. 거기 구로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거기는 윤건영 이제 쪽으로 갔습니다. 윤건영 쪽으로 갔고 네네. 본인 소개를 조금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는 강남 닥터 강청입니다. 이번에 강남 의뢰 민주당 전략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뭐 의사로 출발해서 보건행정 쪽에 일을 하다가 이제는 사회를 고치는 의사, 또 강남을 지키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강남구 의뢰 국회의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보니까 또 출마 세상을 선언, 지키는 의사. 출마 선언문을 제가 봤거든요. 네네. 메시지 좋던데요?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소개를 쭉 하고 강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자부한다. 강남은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심장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성공의 열망이 넘치는 용광로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강남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 돌봄도 강남이다. 네. 요 얘기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보면 죽임의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네. 저 강청이는 가슴을 열고 심장을 고치는 흉부외과 의사에서 사회를 고치는 의사로 다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슴을 열고 뜨거운 심장으로 서로 통하는 다시 뛰는 강남,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오는 4월 10일 여의도에 개원하러 갑니다. 성공적인 개원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네. 야, 이게 센스가 있으세요? 센스가 아니라 센스를 넘어서시는 진심이 느껴져서 사회를 고치는 의사라는 말씀을 여러분 좀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강 선생님이 살아오신 역사가 또 삶으로서 지금 이제 의사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무슨 자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들 막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참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강청희 선생님 같은 분이 좀 맹활약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지금 어떠세요? 저 의사 증원하는 이 문제는 저게 도대체 무슨 발상이라고 저는 느끼세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딴 데서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일단 의사 숫자 문제는 사실 2,000명이건 500명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의료계도 납득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저항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2,00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우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도대체 2,000명이 나왔는지가 과학적 근거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천공 유튜브를 찾아보는 거 말고는 지금 그거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문제 하나 또 하나는 과연 2,000명을 고소하는 이유가 뭘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오늘 뭐 고발 조치들 많이 들어갔던데 5명 벌써 네, 고발. 근데 전직 의협회장도 들어있어서 그걸 뭘 사주한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자꾸 이상한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면 또 가짜뉴스 만들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2,000명 했다가 그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누군가 합의해서 스타로 등장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많이들 하고 계셨죠. 뭐 한동훈 이야기가 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에서 근무를 한 3년 하지 않았습니까? 급여이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건보 재정은 사실상 한계에 달하죠. 더 많이 거둘 수도 없고 더 늘리기가 상당히 저항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되게 98조에서 100조 수준의 돈을 의료 공급하는 공급자한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0조라는 돈이 현재 14만 정도의 의사, 거기에 딸린 간호사분들이 대개 한 2분씩 진료에 참여한다 그러면 그 많은 숫자를 이제 월급을 주고 있는 돈이라고 쳤을 때 2,000명이 갑자기 증가가 돼서 매년 쏟아져 나오면 불과 한 5년 내에
10,000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4만에서 10,000명 되는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지겠죠. 그랬을 때 100조란 돈으로 거의 카바가 가능할 것인가? 우리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럼 공보험이 그걸 카바를 못하면 국민 건강에 대한 카바를 아까 말씀하신 사보험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의료 민영화로 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 기초 작업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2,000명이 쏟아져 나오는 숫자를 현재 배출되는 3,000명 하면 5,000명이 새로운 의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어디 직장에 취직해서 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의업을 하면서 청구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 진료 행위는 의사 한 명당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행위별 수가 체계 하에서 행위별 수가 하에서 계속 의료를 보는 숫자가 의료 이용량이 저절로 증가하게 되니까 그 돈을 과연 재정적 부담을 하면서 국가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맨날 말씀드리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의료 선진화 대책이라고 윤희숙 박사가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그 계획서에 보면 결국 이 공적 부담, 건강보험에 대한 공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보험 영역을 더 활발히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 하나의 수단으로 원격 의료도 들어가 있고 의료 산업화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 작업 단계에서 이 문제를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좀 하게 됐어요. 더구나 현재 정책 입안자 중에 의료 전문가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다 경제, 기재부 출신 장관, 네. 그다음에 경제한 차관, 또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둘러싼 모든 경제학하는 뭐 기재부 출신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이 결국 의료 민영화의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계속 때문에 바꿨죠. 그런 경제 정책 하에서 설계된 보건의료 정책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경고하고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파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가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런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간 주체가 누구인가? 제가 볼 때는 협박과 계속 압박을 넣은 정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이죠. 네, 네. 그 타협으로 풀었어야 될 문제를 정말 주먹으로 해결한다는 것. 그거 거의 파업 대표님 말씀이 유도예요. 맞아요. 예전에 예. 했던.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업 유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앞으로 어떤 좀 이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고 네. 뭐 협상 없다. 그게 불필요한 자극을 계속 주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덤벼라. 예. 우리 때를 잡을게. 딱 이거거든. 그렇죠. 그 의료계의 선택이 네. 뭐 이게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대화하자. 네. 계속 이런 얘기 하는데 정부가 지금 듣지는 않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지금 앞으로 전개 양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의료계에도 여러 가지 직역이 존재합니다. 네. 대학 교수님들의 의학회가 있고요. 그 의학회보다 한 단계 높은 원로들의 의학 한림원도 있고 또 의과대학 학장협의회도 있고 의대 교수협의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의 공통적 이야기가 근거 자료를 마련해서 대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되게 350명에서 500명 선이라고 쳤을 때 어떤 근거로 숫자를 정해서 의대 학생 교육을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자는 얘기들을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좀 귀를 닫고 문도 닫아놓고 무조건 2,000명이라고 주장하면서 말 안 들으면 잡아가겠다 그러면 과연 이게 국가의 정부가 할 일인지 국민을 뭐 위해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인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의사들은 또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진료 문제에서 진료를 안 하는 문제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럼 환자들은 의사들이 돈도 많이 벌고 자리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 진료를 안 봐? 내 건강을 무시해? 이런 분노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이런 어떤 트랙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졌을 때는 제가 볼 때 민주당도 네. 당대표가 말씀하셨지만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예. 자문 그룹도 만들고 예. 적극적으로 좀 중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의견도 듣고 예. 또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도 지적을 해서 네. 개선안을 만들어서 서로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서로 전쟁할 문제는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명확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준비되고 있는 건 당 어떤 게 대표님이 한 3차례 얘기하셨어요. 제가 알기에. 네. 그런 대책기구 만들어라. 네. 그런 걸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전에 있던 공공의료에 대한 TF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약간 이름만 바꿔서 의료 대란 대책 기구로 그렇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원내 인사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할 기회는 없었고 이걸 보다 더 확대 개편해서 원내 인사도 좀 참여하고 또 의료 전문가들도 많이 좀 모셔서 자문도 듣고 교수님들 교육자도 좀 모시고 해서 네. 어떤 길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연구할 시점이 이제는
달했다고 보고요. 그 의료계가 그 동안에는 네. 사실 의사들 대부분 뭐 90% 이상이 다 저기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정치 성향이잖아요. 90% 이상이죠. 90%인가? 네, 아니지. 네. 아, 이상이야. 저희가 저번에 저도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요새 선거운동 하면서 이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찍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래요? 네. 나도 그 옛날부터 들었어요. 야 그러고서 딱이 맞는구나. 아니, 그런데 배신감 같은 거 안 느낍니까? 그래서 정부 당 정권에 대해? 탈당한 사람도 많고요. 네. 제가 명함 나누고 있으면은 찾아와가지고 의료계 얘기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많습니다. 아 민주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탈당했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를 좀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의료계에서는 의료 민영화를 바라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자본에 종식된 의료가 의사를 배불리는 게 아니라 예. 재벌을 배불리는 쪽으로 항상 설계가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건 동네 자본에 의원들 다 그거는 반대예요. 원치 않습니다. 네, 예전에 그렇죠. 저희가 13년 말에 투쟁했던 것도 의료 영리화 반대, 원격 의료 반대 투쟁이거든요. 제가 협회에 있을 때 했던 게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잘 알고 있고요.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던 게 민주당하고 공조하고 보건의료 노조하고도 연대하는 예. 그런 경험들을 의료계가 처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이 문제도 지금 현재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의사수를 무조건 늘려야 된다는 쪽으로 경도된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의사수를 늘려도 과도하게 단기간에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늘리는 거는 네.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생각들을 다 아니 고민할 그래서 필요가 문재인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400명씩 단계적 증원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때도 또 악을 쓰고 반대했잖아요. 그때는 집행부 자체의 그것도- 정치적 성향이 민주당과는 좀 맞지 않았던 거기 부분이 국힘도 좀 나서서 또 같이 손잡고 예, 반대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아까 그 원로들이 민주당 안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300에서 500명 정도 그 타당하다고 근데 이야기하는 300명을 계산해서 구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의사의 숫자는 앞으로 고령화 추세, 또 저출생에 의한 변화 네.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추계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일할 의사를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가. 네. 그러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뽑을 거면 거기에 트랙을 맞게 설계를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차 진료일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대형 병원에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해서 정말 희귀질환, 고난도 질환 이런 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네. 의사만 늘려서 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전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토론해야 될 네.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렇게 무식하게 무자박하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지금. 그리고 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의료인들이 네. 느끼고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좌절감이나 열패감 같은 것도 있고 네. 또 지역의 주민들이 못 믿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로 다 몰리는 경향도 있고 이게 네. 지역 균형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돼 맞습니다. 있고 의사분 선생들의 그 처우 문제나 생활 여건하고도 관계가 있고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렇게 무식하게 마구잡이로 저렇게 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우리 의사 선생들 명품도 많이 아시고 하니까 그 좀 큰 가방 사가지고 실제로 그 설계하시는 분 좀 만나셔서 아니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이게 매사의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기 그 선생님은 예전에 그러면 건보공단에 계실 때 우리 김용희 이사장님이랑 함께 네, 근무하셨던 그렇죠. 거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인연이죠. 그 사장이 그 사장님하고 친하다 이러면 강남에 표가 안 된대. 김용희 이사장은 아나 사람들이 자 신이님이 네. 이분이 대책위원장 하시면 잘하겠다고 민주당 아니, 그 얘기 그렇죠. 나오고요. 자스민 김님은 개포동 강남을이라고 네. 이번에 제 친구도 몇 명 이사 왔대요. 다 1번 찍는다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지역 얘기도 좀 물어봐야 하는데 네, 선거 네. 활동 어떻게 네. 하고. 지금 그러면 예비후보 어제 등록하고 오늘 이제 네. 출마 선언을 하고 네. 이제 명함 돌리면서 인사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투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지는 않으신 그 것 지역이 같은데요. 뭐 어디 어디예요? 개포동하고. 제가 개포동, 그다음에 일원동, 수서, 세곡, 그다음에 저쪽 어디죠? 저 자곡동 뭐 이런 것도 자곡동도 나갑니까? 있는데 그게 내곡동, 자곡동. 세곡동하고 자곡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내곡동은 양재 쪽이고요. 네.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의료원 있는 데가 표가 많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삼성의료는 좀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도 그분들 이 정신 방송 차려야 됩니다, 보시는 지금. 분들 있으시면 좀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많이 알려드려야 네. 그분들의 좀 네. 공감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승리하려면 나름대로의 네. 비책 전략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특히 이제 그 영입된 인사 중에 이렇게 험지에 네. 자원해서 나간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몇 분 계세요. 아 그래요? 뭐 이재성,
부산에 네. 아, 예. 그 예. 사을 그다음에 전은수 네, 울산 거기도 중구에 네네. 아니 남구갑이죠. 네네. 남구갑. 그런 데는 험지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가장 험지 중에 험지인 강남을에 도전을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돌파하실 겁니까? 저는 원래 험지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어디든 제가 가면 양지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시작을 좋습니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진정성이라고 좀 보거든요. 예.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화 타협을 통한 소통을 하고 거기서 진정성이 보일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필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정책의 어떤 우위를 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돌봄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 성장에 대한 정책, 그다음 교육에 대한 정책, 또 건강 도시에 대한 정책 세 가지 꼭지를 해서 이미 준비 중에 있고요. 각 동마다 8개 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각 동에 있는 어떤 수건 사업 그걸 공약화해서 주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남에 사시는 주민들은 네. 윤석열 정권에게 어떤 점을 제일 못마땅해야 저렇게 합니까? 멋대로 하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아, 네. 멋대로 하는 거? 네, 독재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독선적이고 타협이 안 되는 정치는 결국 독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독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히틀러 시대나 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정치가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정치를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저항감이 더 세지겠죠. 특히 강남 지역은 전문직들도 많고 또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정책적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 표로 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당도 강남을 위한 정책을 좀 개발해서 그 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배척하는 일이 많았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 당도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남을에서 네. 그 8년 전에 네. 전현희 전 위원장이 이제 국회의원에 네, 네. 당선된 역사가 있죠. 네. 강남을이 불패가 아닙니다. 아, 예. 예, 승리했던 역사가 있는 건데 당원들의 사기나 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당원들도 지금 제가 와서 느낀 건데 당원들이 하나로 합쳐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 과거에 계속 갈등 구조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면 공천을 받은 쪽 못 받은 쪽에서 일단 불만들이 생기고 항상 그렇죠. 지역위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듬어 안고 또 오래된 분들하고 새로 진입한 분들하고 신규로 들어온 이사 오신 분들하고 좀 융합을 시켜야 이게 하나로 잘 맞물릴 텐데 그 역할을 제가 이제 여기 공천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위원장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거를 나누는 모든 정보도 나누고 앞으로 할 일도 나누고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뵙자마자 이게 체구도 믿음직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이제 바라보시는 관점이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관점을 보여주시니까 정말 막 희망이 마음속에서 샘솟는데 그거 있어요. 네. 선생님 제가 법사위에 예전에 있어 보면 네, 네. 이제 의료 관련 법안들이 많이 상정이 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관련 이익단체로 해가지고 이제 항상 다 나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의사협회는 한의사와 관련된 건, 약사와 관련된 건, 간호사와 관련된 건, 치과의사와 관련된 건 무조건 다 반대야. 네네. 이거 모든 걸 다 의사가 쥐어야 되는데 뺏긴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사실 의료법 문제입니다. 예. 의료법이 50년대에 만들어지고 이제 각 관계 직역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권익에 대한 그 요구는 많아지는데 모든 건 지금 의사 위주 체제로 돼 있는 의료법이 딱 맞아요. 막고 있죠. 예. 그것 때문에 모든 법을 고치려고 그러면 의사단체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예전에 의협에 있을 때 대관하고 대국회 업무를 했는데 그걸 쭉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사회활동하고 이 보건행정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원칙은 딱 하나 있어요.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예. 의료계나 정부나 국회나 다 똑같은데 그걸 푸는 방식이 틀려요. 그 방식에 대해서 서로 믿음만 있다 그러면 어떤 입법 기능 하에서도 그 법이 사회적 합의로 가는 이 트랙만 공정하게 간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의료법하고 건강보험법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구나 후배들이 의사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네. 좀 뭐 샘플링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의사 선생님 볼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이 이 진료실에서 좀 벗어나서 눈을 좀 세상으로 좀 확실히 좀 크게 뜨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찌 보면 의사 선생들이 되게 시간에 쫓기고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동료의식들이 강해가지고 또 노는 사람도 끼리끼리 모여서 놀아.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왜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오해를 갖고 있었냐면 건강보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수가 네, 뭐 이런 게 수가가 잘못돼 낮기 있다. 때문에 심평원이 또 그렇습니다. 문제다.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냐 왜 의사들을 마음대로 돈 벌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조이느냐 이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도 의료 정책을 공부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의사협회를 하기 전에 개업이로서 있을 때는 그런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또 구조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요. 이 좁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자인데 환자를 볼 수 있는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목표가 내가 보는 환자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네. 내가 치료를 잘해서 사람 살리고 이 사람의 경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진실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세상이 거기에만 진료에만 국한되어 있는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내 진료를 간섭받고 내 진료하는 행위가 업무적으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못 참는 예.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물론 제도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을 만들 때 처음에 원가에 미달하는 수가를 만들어서 책정을 해서 줬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제대로 한 사람은 병원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급여 개발하고 네. 또 따로 돈 벌 수 있는 마이징 길을 진료하고. 또 하게 되는데 그거를 막으려면 제도 설계를 잘해서 그런 불만이 안 생기게 전문가들을 대우해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무한정 거기다 퍼부을 수 있는 돈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된 재정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환자가 발생하는 것부터 막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는 이 돌봄 복지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예. 치매 이완도 막아줘야 되고 만성질환 이완되는 것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1차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들과 같이 한다면 네. 충분히 예방에 대한 수가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드린다면 충분히 그거는 앞으로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 역할을 제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똑부러진데 MBC 국회로 가셔야 될것 백분토론이나 같아요. 뭐 이런 데서 많이 안 불러요?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의사협회 했을 때. 지금 안 불러. 지금은 안 지금 이 부릅니다. 상황에서 지금 나가야지 지금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신 분인데 지금 필요하지. 민주당이 이런 생각 갖고 있다. 이거를 딱 필요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유, 제가 볼 때는 다른 의원들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럼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앞도 다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 뒤에 쏙쏙 들어온다. 나를 위해 아이고. 강청이 막 인재영님 진짜 잘했다. 예. 강남을 양지로 만들어 주신 분 신유진. 자 끝으로 강남을 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응원 좀 해달라는 네. 부탁 말씀 한마디 하시죠 시청자들. 네. 아까 출마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남 닥터 강청이가 이 무너진 대한민국 또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강남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4월 10일 날 국회에 개업하러 가겠습니다. 야, 멋진 말씀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예. 예. 꼭 국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갈수록 그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에요.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잘하셨는데 진짜 멋지십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꼭 입성해 주시기 바랍니다.